이러한 함수들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함수란 main이라고 하는 전체 프로세스의 코드를 갖고 있는 영역으로부터 실제 자주 사용되거나 자주 사용될 예상이 되는 하나의 기능적 단위, 즉 코드들의 집합을 일부 메인의 흐름에서 벗어나게 별도로 따로 독립하여 선언된 하나의 기능적 단위를 함수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함수는 그러다 보니 실제로 이렇게 분리되어 선언되어지는 부분인 선언부와 실제 필요로 할 때마다 그곳으로 이렇게 코드가 선언되어 있는 곳으로 점프를 해서 사용을 한 후 다시 원래의 흐름대로 돌아오도록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호출하는 부분에서 실행이 되는 것이지 실제 선언해놨다고 해서 실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함수는 선언부와 호출부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선언을 했다고 해서 실행이 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선언부와 호출부가 분리되어 있음으로써 함수는 한 번만 선언하고 n번, 여러 번 필요할 때마다 호출이라고 하는 이쪽이 호출이 되겠죠. 필요로 할 때마다 호출을 통해 반복적으로 코드를 재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소프트웨어 공학적 관점에서 코드의 재사용성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문법이 되는 것이죠. 실제 그래서 프로그래밍의 대부분의 언어에서는 이와 같은 함수라고 하는 기술을 거의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바 역시 함수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진 않지만 함수와 거의 동일한 메소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함수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수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함수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선언부와 호출부가 분리되어 있으며 한 번의 선언으로 n번 호출을 통해 한 번 선언된 코드를 메모리에 한 번만 올려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 이로 인해 코드의 재사용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라고 볼 수 있는 문법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여기서 함수는 한 가지 더 중요한 특징을 갖게 됩니다. 앞서 함수는 메인의 흐름으로부터 별도의 분리된 영역에 선언을 해서 실제로 필요로 할 때마다 점프를 통해, 즉 콜이라고 하는 호출은 해당하는 코드가 있는 곳의 위치로 이동을 하는 제어의 흐름을 이동을 해주는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메인이라고 하는 프로세스의 실행을 요청하면 메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시작점을 제일 먼저 CPU는 찾게 되고요. 그 위치로부터 나열된 순서의 명령어들을 순차적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함수의 호출부를 만나게 되면 실행을 위해 별도로 분리해 놓았던 메모리의 특정 위치로 점프하게 되는 것이고요. 실제 저희가 이 부분을 내부적으로는 해당하는 위치로 점프지만 이 부분을 논리적으로 호출이 이루어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호출이 이루어지고 나면 해당하는 제어의 흐름이 메인에서 함수의 영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실제 CPU는 메모리의 메인 영역 부분에서 다 별도로 호출된 함수의 영역으로 점프하게 됩니다. 제어의 흐름이 바뀐다는 뜻이죠. 이때 함수는 함수 안에 있는 코드를 수행을 하고 난 후 여기서 그대로 함수를 종료하게 돼버리면 해당 프로세스의 메인의 흐름의 뒷부분에 남아있는 이 나머지의 코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으며 실제 메인의 프로세스의 정상 종료는 메인의 끝자락을 만났을 때 이루어지게 되는데 갑작스럽게 점프된 별도의 함수에서 종료를 하게 되면 정상적인
프로세스의 종료를 또는 정상적인 프로세스의 흐름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된 함수로 점프를 수행을 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원래의 호출되었던 코드의 바로 다음 줄로 이동을 복귀를 해야만 함수라고 볼 수 있겠고, 함수는 그래서 반드시 복귀하라고 하는 명령어인 return이라는 명령어를 가져야만 합니다. 물론 문법적으로 return이라고 하는 명령을 생략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여러 언어들이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반드시 함수는 실행 후 복귀를 해줘야만 나머지 메인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작업들을 수행해서 정상적으로 프로세스를 종료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함수는 반드시 메인의 흐름으로 돌아와야 하는 return문을 반드시 갖고 있다는 것을 명시하셔야 합니다. 또한 함수는 도식한 그림을 살펴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시겠는데요. 각각의 함수마다 자기만의 고유한 영역을 표시해주는 바운드럴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문법적으로는 메인에서 또는 별도의 함수를 선언하시게 되면 이와 같이 자신만의 영역을 표시하는 스코프라고 하는 연산자, 즉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요 중괄호가 표시가 되게 되는데요. 즉 메인이라고 하는 영역에 선언되어 있는 중괄호는 메인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영역 표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영역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게 되는데요. 만약에 메인 안에서 해당하는 코드를 수행하는 데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선언을 했다면 메인 안에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된다는 것이고요. 또한 별도의 함수를 선언을 해서 그 선언된 함수 안에 데이터를 선언했다면 이 데이터 역시 이 함수에 소속이 돼서 이 함수 안에서만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사실 return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만나게 되면 이렇게 함수 안에서 사용했던 데이터들을 자동으로 수거해주는 역할을 시스템에서 제공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함수 특정 영역 안에서만 쓸 수 있는 변수를 지역 변수라고 하죠. 즉 이러한 지역 변수는 이와 같은 브리스, 그러니까 중괄호라고 하는 영역 안에서만 선언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변수고요. 이 변수는 직접 return 명령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이 직접 수거해달라고 하지 않아도 이 영역을 벗어나게 되면 안 쓰일 거다라고 하는 암묵적인 약속에 의하여 실제 return문과 함께 이러한 데이터는 제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다른 함수가 실행 중일 땐 해당하는 함수가 실행 중이지 않기 때문에요. 그 안에 선언되어 있던 데이터들은 제거된 상태이므로 해당하는 함수 안에, 실행 중인 함수 안에서 다른 함수의 지역 변수를 참조하거나 사용하실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역 변수, 결론적으로 지역 변수는 다른 함수의 영역에서 참조하거나 사용하실 수 없게 됩니다. 이럴 경우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다른 함수에 있는 데이터 정보를 쓰지 않고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내 안에서만 선언해서 써야 한다면 함수는 굉장히 코드의 재사용성이 낮아질 수 있게 됩니다. 이 얘기는 어떤 말이냐면요.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사실 함수는 코드를 내가 원하는 코드 전체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인 데이터와 코드 중 사실 함수는 코드에 더 관심을 두고 해당하는 코드를 재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메인의 흐름으로부터 분리시킨 것이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코드의 재사용성을, 코드의 영역을 따로 분리하다 보니까요. 코드를 수행시킬 때 필요로 하는 데이터도 함께 처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더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러한 데이터를 함수 안에서 내부적으로만 선언을 해서 쓴다라고 하면 항상 그 결과는 준비된 데이터만 쓸 수 있으니까, 정의된 데이터만 사용을 해서 코드를 수행하게 되니까 결과가 항상 같은 구조가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오히려 코드를 분리시켜 놨다고 해서 무조건 재사용성을 높이는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코드를 사용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요. 앞서 설명드렸던 이런 부분이죠. 메인에 10과 20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고, 그 다음 줄은 40과 50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해서 실제로 이런 최대값을 구하는 코드가 너무 반복적으로 등장하다 보니 별도로 따로 함수로 만들어서 코드 부분만 바깥으로 뺐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깥으로 빼서 별도의 함수로 선언한 다음 거기에 해당하는 데이터 코드를 안에다가 선언을 했다라고 하면 데이터 코드가 안에서 예를 들어 10과 20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선언했다면 10하고 20에 대한 결과만 항상 출력하게 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 코드는 10과 20만을 계산하는 기능으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10과 20에 대한 최대값을 구하는 사용자에 한해서만 이 코드를 재활용하게 되고, 실제 다른 데이터에 대하여 최대값을 구하고자 하는 분들일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함수는 데이터를 내부적으로 갖고 있기보다는 외부에서 입력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입력이라고 하는 인수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그럼 앞으로 가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함수는 코드를 분리하여 코드의 재사용성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효율적인 코드 관리를 위한 문법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함수의 실제 코드는 데이터가 있어야 수행된다는 말씀 앞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설명드렸었지요. 첫 시간부터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가 필요로 한데요. 이 데이터를 내부적으로 갖고 있게 되면 이 코드의 재사용성이 떨어져서 데이터 부분을 쉽게 교체해 가면서 이 코드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인수라고 하는 제도고요. 실제 인수를 통해서 다른 함수 쪽에서 원하는 함수에 인수를 전달을 해서 코드의 재사용성을 더욱더 높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앞서 말씀드렸던 데이터 부분, 즉 원래는 함수들끼리는 독립적인 영역을 갖고 있어서 다른 쪽에 해당하는 데이터, 예를 들어 메인의 흐름에 있는 데이터의 정보를 별도의 getMax라고 하는 최대값을 구하는 함수에 전달할 수 있느냐? 정답은 yes라는 것이죠. 앞서 설명드렸던 함수의 파라미터라고 하는 제도를 활용을 하시면 메인 쪽에서 원래 독립적으로 서로 간의 데이터를 전달하거나 사용하거나 하는 할 수 없었는데, 실제로 이런 파라미터를 활용하여 함수를 통해서 파라미터를 통해 인수를 전달하시면 실제 원하는 값을 외부에서 서로 다른 영역이지만 전달하실 수 있고요. 반대로 특정 함수를 수행한 후 복귀할 때 반대로 호출해준 쪽으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전달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도 반드시 리턴을 활용하여 그 값을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인수라고 하는 걸 통해서 호출부에서 호출을 당하는 쪽으로 전달하는 값은 인수라고 하고요. 이때 인수는 개수에 제한 없이 원하는 만큼 전달하실 수 있고요. 그에 비해 다시 호출을 당하는 쪽에서 호출했던 곳으로 다시 복귀하는 명령어가 리턴이고, 이때 값을 전달을 하실 수 있는데 리턴 값이라고 합니다. 리턴 값은 그런데 인수의 개수하고 다르게
하나만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함수의 특징을 토대로 해서 실제 구현을 한번 해보는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최대값 구하는 예제를 통해서 직접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클립스를 그럼 실행시켜 주셔야 되겠죠? 이클립스를 수행하신 후 별도의 프로젝트, 자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코드를 처음부터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클립스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챕터 7장에 대한 내용이므로 챕터 7이라는 프로젝트의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네, 정상적으로 라이브러리의 버전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 후 바로 프로젝트 생성 완료 버튼을 눌러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우선 말씀드릴 것은 자바는 별도의 함수라고 하는 문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뜻인가요? 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요. 함수라고 하는 문법적인 형태, 즉 하나의 코드를 선언을 해서 별도로 분리한 후 재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함수가 굉장히 코드의 재사용성 면에서는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연히 자바에서는 그러한 문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함수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지요. 그러나 자바는 함수라고 하는 단위를 하나의 별도로 함수가 아닌 객체 안에 포함시켜진 메소드의 형태로 제공을 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별도로 함수를 단독으로 사용하여 선언하실 수는 없고요. 메소드를 통해서 객체 안으로 들여보내진 형태대로 제공을 하게 되는데, 이때 메소드는 함수와 동일합니다. 그 개념상 함수라고 하는 애가 객체 안으로 들어가서 표현된다는 것이 차이인 거죠. 그래서 그건 차후에 다음 장에서 설명을 자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우선 그러다 보니 함수를 바로 연습하시기에는 문법적으로 제공을 하지 않으므로 저희는 객체라고 불리우는 애를 만들어주는 클래스를 통해서 클래스 안에다가 함수를 선언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진입점이 지금까지도 진입점 역할을 해주는 메인도 함수라고 했었는데요. 메인도 만드시려면 반드시 클래스가 있어야 됐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메인이라고 하는 대문자, 첫 자리를 대문자로 갖는 클래스를 하나 챕터 7의 첫 번째 클래스로 선언을 해주시고요. 이러한 메인이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 들여쓰기를 하신 후 메인이라고 하는 진입점 역할을 해줄 약속된 형태의 원형을 가지고 있는 메인 함수, 정식으로는 메소드라고 합니다.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저희가 자동 완성으로 직접 타이핑하지 마시고 자동 완성으로 메인을 만드시려면 컨트롤 스페이스를 눌러서 메인 메소드 추천된 목록 항목에 메인 메소드를 선택해 주시면 자동으로 메인 메소드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함수라는 용어를 쓰도록 하시죠. 메소드는 다음 장에서 정식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인이라고 하는 함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메인의 영역이 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함수란 메인의 흐름으로부터 별도로 분리하여 대신 자바에서는 모든 함수가 클래스 안에 선언되도록 해주셔야 되니까요. 해당하는 클래스보다 벗어나지 않게 커서를 두고 함수를 제작하셔야 합니다. 자, 우선 함수의 원형에는 함수의 이름이 있어야 하는데요. 함수의 이름으로 저는 getMax라고 선언을 할 거고요. 함수는 열고 닫고, 즉 인수를 처리해줄 영역을 반드시 인수가 없더라도 표기를 통해 처리를 해야 하는데 가로를 이용하게 되고요. 여기서 열고 닫고, 즉 getMax만의 고유한 영역을 표시해주는
이렇게 중괄호를 이용하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getMax의 고유 영역임을 표시해 줍니다.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자, getMax라고 하는 아직은 완성본이 아니다 보니까 오류가 표기가 되는데요. 좀 더 오류 표기를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오류 표기가 제거될 것이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하나하나씩 이제 마무리를 져 가도록 하겠습니다. getMax는 이때 두 수에 대한 크기 값을 외부로부터 전달받아야 하므로요. 여기에 인수 두 개를 정수형 두 개를 받아서 내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수를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인수값 x와 y는 실제 요 지역 변수와 동일하게 생명 주기를 관리하게 되는데요. 요 getMax의 영역 안에서만 사용을 하게 되고 맨 끝에 있는 return 명령어를 만나게 되면 이 x와 y 값은 외부로부터 전달받도록 하는 값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자동으로 이 메모리 공간이 수거가 되도록 처리를 합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다음과 같이 벌써 getMax라고 하는 애를 두 수를 외부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코드는 같게 수행되지만 인수값이 다를 수 있도록 변수를 선언해서 내부적인 getMax 안에서 쓸 수 있도록 선언을 했습니다. 이때 이렇게 전달된 각각의 x와 y 값에 전달된 값에 대하여 두 수의 최대값, 두 수를 비교하여 결정된 최대값을 저희가 max라고 하는 변수에 담도록 한다면 max는 우선 내부적으로 선언을 해서 초기화를 해주게 되지요. 이때 요렇게 선언된 max를 지역 변수라고 하고요. 위에 선언된 애는 위에 가로 열고 닫고에 선언된 애를 인수 또는 파라미터, 다양하게 용어가 쓰이니까요. 같은 말이니 크게 어려워하지 마시고 좀 익숙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etMax의 파라미터와 지역 변수를 각각 선언해서 두 수 중에 큰 값을 조건을 이용하여 x가 y보다 크다면 max를 x로 지정하고요. 아니라면 max를 y로 지정하는 코드를 만들어 볼 건데요. x랑 y가 같을 때에는 x가 큰 값이라고 하는 형태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때요, 두 수의 값 중 큰 값이 이제 max에 저장이 되겠죠. 그 값을 호출하는 쪽에서 이 안에서만 알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getMax가 실행이 완료가 되는 요 브리스가 닫는 기호를 만났을 때, 정확하게는 리턴을 만났을 때죠. 이 리턴을 만나게 돼서 이 getMax가 더 이상 수행의 권한을 갖지 않고 복귀를 하는 경우에는 이 getMax의 안에서 사용했던 max나 xy는 자동으로 시스템 내에서 수거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죠. 그래서 만약 호출부 쪽에서 이 결과물에 해당하는 max 값을 이 호출이 끝나더라도 이 리턴을 하게 되더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면 리턴 문장에 max라고 지정을 해 놓으시면 이걸 호출해 준 쪽에서 이 max 값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각각의 영역의 브리스로 제정되어 있는 각각의 영역을 접근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요청하고, 그러니까 넘겨주고, 즉 인수를 통해서 호출부 쪽에서 전달해주고 그 값을 다시 호출부 쪽으로 그러니까 호출 당하는 쪽으로 전달해주고 호출부 쪽으로 다시 전달해주고 서로 간에 전달해주는 허가를 하게 되면 그 데이터 값을 참조할 수 있도록 오픈되게 됩니다. 그 중에 리턴 값은 호출 당했던 함수 안에서 수행한 결과를 호출해준 쪽으로 돌리고자 하실 때
되돌리고자 하실 때, 전달하고 싶으실 때 사용하게 되고요. 이렇게 리턴부에 값을 지정하는 지정된 값을 리턴 값이라고 하고요. 함수를 선언하실 때에는 이 리턴 값의 타입에 따라 함수 앞에 리턴 타입이라고 하는 애를 지정하셔야 됩니다. 즉 인티저형이라고 하는 맥스 형태의 값을 호출을 해주는 쪽으로 참조할 수 있도록 리턴해 주겠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getMax라고 하는 이름 앞에는 이 리턴 타입에 해당하는 인티저형을 쓰셔야 하고요. 만약 리턴 값이 없거나 또는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는 void라고 해서 타입을 지정하지 않을 수 있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저희는 현재 getMax는 max 값을 리턴하도록 지정했기 때문에 max의 기본 타입인 인티저형을 선언을 해주셔야만 오류 없이 선언이 가능해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함수라고 하는 애를 메인의 영역으로부터 분리하여 별도로 getMax라는 이름의 값으로 선언을 했고요. 실제 선언했다라고 해서 getMax의 값이 실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저희가 메인이라고 하는 곳에서 실제 getMax라고 하는 애를 호출하여 실행되는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getMax에 전달된 두 수는 여러 번 달라질 수 있도록 메인에서 A라고 하는 공간에 10, B라고 하는 공간에 20 이라고 각각 준비를 해 주시고요. 예를 들면 다음에서는 이 A와 B를 각각 30과 40으로 변경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0과 20을 메인에서 준비한 후 getMax를 호출하실 때에는 getMax라고 쓰시고요. getMax에 전달하고 싶은 지금 보시면 이것이 호출부인데요. 호출부에서는 이름만, 즉 함수의 머릿부라고 하는, 이게 원형부라고 하는 브리스가 열리기 바로 직전에 해당하는 이 영역을 머릿부 또는 원형부라고 하는데요. 선언을 하실 때는 원형부와 몸통부, 바디부를 다 갖고 있어야 하지만 실제 호출하실 때에는 호출부는 머릿부의 이름만 하시면 됩니다. 즉 이름하고 인수의 개수와 타입만 맞춰주시면 함수의 호출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전달하고자 하는 데이터 값이 메인 영역에 있는 A와 B를 이용하여, 그렇죠. 원래 getMax라고 하는 영역에서는 이 A와 B가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독립적 영역으로 관리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A와 B를 호출과 함께 이렇게 전달해 주겠다라고 하면 각각 A와 B는 A는 X에 B는 Y에 각각 매핑하여 전달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로 메인 영역에 있던 A와 B를 getMax는 X와 Y의 영역으로 값을 복사하여 전달돼서 처리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런데 정확하게 문법을 사용하여 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에러가 있으실 텐데요. 이거는 아직 배우지 않은 기술이므로 그냥 에러를 해결하는 방법만 잠깐 설명드리고 다음에 이 코드를 배우실 기회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에 보시면 여기 메인이 static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static 안에서는 반드시 static 함수만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다가 static은 리턴 타입 앞에 선언하실 수 있는 우리 제어자라고 하는 문법인데요. 반드시 인티저형 앞에 그래서 선언을 해서 처리를 해주시면, 그리고 나서 저장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해주시면 전혀 문제 없이 수행될 수 있는 코드가 되게 됩니다. 이해가시죠? 자, 만약 A가 30과 40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대체하여 다시 한번 getMax를 호출하고 싶으시다면 역시 밑에서 함수의 원형부를 일치시켜서
만들어 주시면 다시 호출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호출부는 선언은 한 번만 해 놓으시고 호출은 100번이든 200번이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만큼 호출을 반복하여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코드를 재활용하는 데 면에서 훌륭한 문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되셨나요? 실제로 실행을 해보시면 결과는 다음과 같이 수행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수행 결과를 출력하라고 하는 명령이 없었기 때문에 결과가 없겠지요. 그래서 출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명령을 하나 인티저형의 result 형태의 값을 선언하여 요 getMax가 리턴하는 리턴 값을 받아서 출력해주는 명령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수행한 result 명령어를 변수를 뒤에서도 재활용하여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선언부는 한 번만 해서 해주도록 하고요. 10과 20에 대한 결과물은 최대값은 무엇이 되는지 다음과 같이 리저트 값을 출력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린트문을 넣어보도록 하시고요. 두 번째 거는 30과 40에 대한 비교 문장이 되겠죠. 자, 수행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10과 20에 해당하는 값을 비교하여 최대값을 구하는 결과는 20이 되는 거고요. 30과 40을 비교하여 수행된 결과는 40이 되는 것이죠. 이해 가시나요? 자, 이와 같이 사용될 수 있는 문법을 함수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함수는요. 메인의 흐름으로부터 분리하여 선언을 한 후 n번 호출을 통해 재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코드이고요. 호출해주는 쪽에서 원하는 데이터 값을 변경해 가면서 코드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인수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고 인수를 전달하는 개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에 비해 다시 호출을 한쪽으로 호출이 당한 쪽에서 전달하실 때에는 리턴문을 활용해서 전달하실 수 있고 리턴 문장에 명시되는 변수의 값은 하나만 리턴하실 수 있게 됩니다. 앞서 함수를 작성하여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시 정리를 하고 함수에 대하여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는 선언부와 호출부가 분리되어 있어서 다음과 같이 함수를 선언하실 때에는 머릿부, 헤더 부분과 바디 부분으로 구성되도록 선언해 주시고요. 함수의 머릿부를 원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원형에 해당하는 부분을 명시하시고요. 실제로 수행해야 될 코드는 중괄호, 가로 안에다가 표현을 해서 몸체를 담아주셔야만 실제 코드가 들어가는 영역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앞서 여기서는 get area라고 해서 면적을 구하는 함수가 선언부가 예제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했던 코드는 getMax라고 해서 max 값을 구해주는 함수인데 그 형태는 똑같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함수를 선언하시게 되면 실행을 하실 때에는 함수의 원형만 알면 호출을 통해서 실행시키실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 함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제가 원하는 코드를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작성을 하지 않았다면 그 함수의 원형 자체가 내용부를 알 필요는 없고 원형만 알고 계시면 그 내용을 알거나 알 필요 없이 알고 싶지도 않죠. 그래서 남이 만들어 놓은 함수였다면 그걸 사용하는 사용자 측에서는 호출만 해주시면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부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실제 함수는 나중에 라이브러리, 즉 미리 선대위에 계신 분들이 코드를 짜서 무료 또는 유료로 배포한 코드가 라이브러리인데요. 이러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시게 되면 개발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게 되지요. 이러한 라이브러리의
초기의 형태가 함수였거든요. 이러한 함수를 이용하시게 되면 실제로 내부 구조를 알지 못해도 코드를 사용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이 함수의 형태를 활용하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